예비 창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만으로 전국 1등 그리고 상금을 무려 1.5억 원을 수상했다면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하지만 그런 팀이 여기 있습니다. 1.5억 원의 상금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수억 원의 상금을 획득한 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업팀의 사업계획서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좋은 점들을 우리가 추려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팀은 저희가 항상 먹는 버섯과 커피에서 나오는 균사체 그리고 찌꺼기를 활용해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부표를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이 팀은 예비 창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도전 K 스타트업 예비 창업 리그에 참가해서 무려 1등을 수상함으로써 총 1.5억 원의 상금을 수상하였는데요. 이 팀이 발표한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9분 5초 분량으로 해서 총 IR 장표는 20장 분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창업팀의 영상을 하단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조와 분석을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창업팀이 발표한 영상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이 표지를 보면은 이 표지가 굉장히 이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는 좋은 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지를 정확하게 잘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즉 버섯 균사체와 커피 찌꺼기로 만든 차세대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 그리고 타겟 고객 등에 대한 소개가 이 제목에 좀 더 반영이 되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10조 원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또는 국내 어부들 중에서도 어떠한 어부들을 타겟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타겟 고객군대를 명확하게 하신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심사위원들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제품과 기술에 관련된 관련 이미지가 좀 더 있으면은 빠르게 이해를 하고 다음 장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빠진 게 아쉽긴 했는데요. 일단은 이 대상을 수상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가장 우수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 표지 또한 좋다라고도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아쉽다라고 하면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추진 배경인데요. 이 추진 배경을 보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이 증거 사진들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 전달을 이미지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굳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거버닝 메시지 부분에 보면은 대한민국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출처가 조금 더 명시될 수 있으면은 심사위원 분들이 이 거버닝 메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이제 미세하게 우리가 이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심사위원분들은 항상 본인들이 보는 장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장표들이 있으면은 항상 그 장표를 머릿속에 남겨놓고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바이어스들이 좀 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증거 중심으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배경을 보면은 이제 실제 국내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내 부표수 5,500만 개 그리고 미수거 부표 1개가 발생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의 수가 뭐 750만 개 등등 이렇게 문제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게 저는 이 팀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크기가 크다라는 걸 정량적으로 딱 전달이 되면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구나라고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들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와 충분히 잘 매칭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장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장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진 배경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는 추진 배경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들이라고 이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도자료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즉,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 크기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정부에서 보급하는 규모가 571만 개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표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대감이 충분히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아직 어부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친환경 부표에 반대하는 증거와 규모, 요거를 좀 더 슬라이드에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없다 보면은 이 창업팀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심사위원분들은 저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창업자가 그냥 제시하는 거 아니야?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강조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는 규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영역이거든요. 즉, 규제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시한다면 굉장히 이 문제 해결 크기 강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달았는데 저는 이제 경쟁사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존 대체제들의 문제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대안들이 있을 건데요. 이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뭔지를 지금 표시하는 장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존 친환경 부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짧은 수명, 즉 이 수명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높은 가격, 즉 두 번째로는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고, 각각의 이 대체제들에 있어가지고 이 수명과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치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표현한 점도 굉장히 마이크로하지만 잘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인데 아직 초기 단계여서 완벽한 솔루션이 여기 없다. 이거를 이제 거버닝 메시지에다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심사위원분들은 이 창업자가 이게 이제 성장 초기 시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아있지는 않지만 창업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 거버닝 메시지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이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제시할 때 좋았던 점들은 기존 대체제의 문제점이 높은 가격, 그리고 짧은 수명,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구성, 생분해성, 경제성,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솔루션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부분들이 좋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경쟁 제품 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값들이나 그 수치들이 좀 더 뒷장표에 보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뒷장표에는 추가로 더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던 페이지이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는 시장 수요 조사가 딱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장치죠. 왜냐면은 예비 창업팀이고 이게 이제 기술 단계 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장에서 수요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거의 수요가 아직은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았겠지라는 이 심사위원들의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팀은 우리는 고객 인터뷰 그리고 구매 의향사 체결 논의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을 굉장히 메시지를 잘 해주면서 이게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개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객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앞서 정의한 문제 정의, 즉 내구성, 경제성, 친환경 요거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소개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좋았던 점은 결국에는 예비 창업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이 내부 기술력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개발부터 양산까지 진행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줌으로써 이 팀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기술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구나라는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도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기술적인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와 이렇게 도표와 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사위원분들이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 보이구나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양산과 제조 시설이 필요한데 이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잘 높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이 팀을 예전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멘토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창업팀과 이야기를 할 때 느꼈던 점은 투자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야 너네 개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양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한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표가 굉장히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진입장벽 구축이라는 딱 이 명확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넣은 팀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한 100개의 창업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데 무려 예비 창업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구축이라는 이 제목의 슬라이드를 넣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를 갖고 넣은 거죠.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준비한 장표고요. 보면은 기술력에 대해서 이게 특허 출원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보호와 진입장벽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나중에 경쟁사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되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독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소재 개발 그리고 양산 그리고 신뢰성 평가까지 이게 제품 생산 단계별로 앞부분에 우리 기술 속에서 얘기했던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 프로세스별로 우리가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과 보호를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잘 넣은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 보면은 기술 소개의 내용과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규모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B2B, B2C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별로 시장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충분히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장 규모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스케일업 가능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시장 진입 전략, 성장 전략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 시장 진입 전략을 막 언급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수익 모델에 기반해가지고 판매 비용, 생산 비용, 마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거를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까지 전달을 하는 게 더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유수한 그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비용과 마진율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인즉슨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굳이 요 내용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은 창업자가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 개발, 재료 공급, 뭐 POC 진행, 최적화, 경제성, 검증 이런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충분히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 부분을 이렇게 생산 비용, 판매 비용, 마진율로 채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거죠.